현재 일본의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 그 뿌리인 흑룡회, 기미 3.1운동 10년 후인 1929년 이 흑룡회 간부들과 단원들이 서울 용산에 있는 일본 사찰 서룡사 국사대에 모여듭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산속에 버려졌던 한 사람의 한국인 유골을 수습해서 이곳에 커다란 무덤을 만들고 추대부패를 열었습니다. 현재 서룡사는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그 커다란 묘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그 묘의 주인공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참 길었다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썸돌이 TV가 금오도를 찾아가고 산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섬 안에는 황장목이라고 불리는 소나무가 왕실을 탐나게 하였으며 말을 키워했던 조정으로서는 아주 귀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83년 서룡사 국사대 무덤에 바로 그 주인공이 금오도에 들어옵니다. 여천, 대부산 줄기를 따라 형성된 두 개의 작은 봉우리 모양새가 마치 여자 젖가슴처럼 생겼으며 그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물이 맑고 깨끗하여서 계집 여자 여천으로 부르다가 현재는 너 여자를 써서 여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금오도 여천. 조선왕실의 목축장 사슴목장이었습니다. 왕실 목축지는 보통 땐 민간이 말을 사육했다가 국가 재난 시 공납하여 군마로 쓰기 한 제도입니다. 여수의 금오 열도의 대부분의 섬들은 왕실 목축지로 선포된 곳입니다. 주로 말과 소를 목축하였죠. 특히 금오도 대부산 자락은 고종 황제의 사슴 목축지로 선정되어 관포사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대부산 출입이 통제된 봉금의 산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사슴을 키우려 했던 것은 녹용을 얻기 위함인데 꽃사슴이 300마리나 되는 금오도 목축장은 명성황후 민씨가 특별히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19세기 말 한반도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오랜 세도 정치에서 이골이 난 대원군은 그의 아들이 국왕이 되고 그가 실질적 집권을 하면서 국가 기강을 휘어잡습니다. 외척의 발언을 막고자 그는 외척의 세도 정치에 신물이 난 대원군은 집안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처갓집에 민씨 집안의 민자역을 세자빈도 아닌 중전으로 간택을 해서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둘은 서로를 축출해내는 그런 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고종이 성인이 되자 대원군은 권력에서 밀려났고 중전인 민씨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민씨 척족 정권에서 자행된 삼전문란은 결국 구식군대의 반란인 이모군란을 불러왔고 다시 대원군의 집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전 민씨는 청나라를 불러들여서 그 도움으로 다시 집권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청나라는 속국이나 다름없는 행패가 시작이 됩니다. 한양 한복판 용산에는 그때부터 청나라, 일본, 미군 등 외국군들의 주둔지가 되었고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국인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전개해서 서양을 이겨보려 하였고 섬나라 일본은 메이주신을 전개해서 국력이 급속도로 세집니다. 이에 조선에서도 개화파들이 나타나 나라를 구해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용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감나라 배나라 민씨 정권을 좌지우지하던 위안스카이와 3,000명의 청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급진 개화파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젊은 세력들이 베트남에서 일어난 프랑스와 청나라의 전쟁이 터지고 용산에 1,500병력을 빼내어 지원하러 간 사이에 자신들의 사병과 일본 주둔 경비 병력을 모아서 청나라 병사들을 따돌리고 수구파와 권력을 쥔 민씨 일파를 제거하고 일으킨 쿠데타가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나 장덕궁보다 경비하기가 수월한 경으로 모셔온 고종과 중전 민씨, 좁아서 불편하다는 요청에 장덕궁으로 다시 모셔왔고 서울에서 일어난 정변 소식을 듣고 잽싸게 병력을 이끌고 원세계가 도로 진압함으로써 3.1 천하로
쿠데타가 진압되게 됩니다. 혁명의 주역인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김옥균과 친한 한 사람도 그 길로 일본으로 도주합니다. 이주해. 경기도 광주 출신인 그는 무과를 거쳐서 오이장이라는 배설에 올랐고 병인양요 때 공로를 세워서 대원군의 눈에 띄어 연일 현감을 거쳐 외무위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거사에 연루된 사람들이 처형당하자 김옥균과의 친교로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도 일본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일본 동경에서 와타나베라는 사람의 딸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린 서화를 내다 팔아서 근근히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렵 현양사계통의 대륙 평창론자들이 접근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조선에서 온 많은 정치 망명가나 유학생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가치가 있을 만한 자들을 미리 골라서 생계를 도와주고 친일 매국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죠. 이주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감, 외무위원 등의 관직에 올랐고 김옥균과도 친교가 있는 정치 망명가였기 때문에 대륙 평창론자들의 호감을 샀음에 틀림이 없고 그들과 깊은 친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사면을 받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러나 입지가 곤란해지자 전라 차수영으로 내려와 관찰사를 보필하는 도사로 내려갔지만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 나무가 무성해서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거무섬이라고 했던 섬 금오도,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금오도를 대대적으로 개간해서 자신의 아성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친형인 이재응과 권석들을 데리고 가서 개간 사업을 벌였는데 이 개간 사업에 가렴 주고에 힘든 여수 순천 지방의 농업인들을 불러들였고 이들은 땅을 나누어준다는 말에 꿈을 안고 개간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여수 순천 지방의 농업인들을 동원해서 무인도를 개간한 사업은 잘 되어서 인부들이 네개불하게 600호의 집을 만들고 살 정도로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금오도 개간 사업은 친형 이재영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신천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던 1892년 가을 일본 불교에 속한 승려이자 우익 낭인인 타케다 한씨가 이주해를 만나기 위해 이곳 금오도로 찾아옵니다. 일본 우익의 거물 타케시다 한씨가 한반도 남쪽 끝 금오도에 왜 이주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다음 2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